자, 이번 시간은 바로 조건 맞추기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6번입니다. 6번 보면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한 작은 출판사가 런던에 있다. 여기는 미스터 보스톡, 그리고 미스터 우드, 미스터 케니, 미세스 크라우드, 미스 알렉스, 미스 어윈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직책이면 꼭 앞에 이름의 순서가 아닐지라도 사장, 부사장, 재무, 편집 책임자, 북 디자이너, 유통 담당자다. 다음 보기 조건에 따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보다시피 지금 이 조건을 보면 여기 이제 이 앞에 이제 미스터, 이것은 이제 남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 미스터만 가지고는 글쎄 미국 우리가 그 이름에는 이런 식의 약간의 어떤 여성 차별적인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알다시피 이제 여기 미세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고 미스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것이 굉장한 정보야. 아무튼 요 세 사람은 여자고 나머지는 남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결혼 안 했고 이 사람은 결혼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이제 손자, 사위 이렇게 될 총각, 이렇게 될 자기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남자 중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알렉스와 북디냐에서 이복 자매이다. 그래서 이 자매이기 때문에 자매 이제 이 세 사람이 자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자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2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드 같은 사람이 22살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할 수도 했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드라는 사람은 여기 보다시피 그지 어떤 부사장과 재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사장은 손자가 있고 재무는 사장이기 때문에 22전에 결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22살 갖고는 도저히 이제 사위나 손자를 볼 수가 없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조건을 이제 확실하기 위해서 2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없다라는 까지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그냥 앞에 거와 여태까지 문제랑 다르게 그지? 굉장히 어떤 세밀한 그런 조건이 들어와서 남자, 여자도 따져야 되고 나이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죠? 결혼 여부도 따져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해갖고 직책을 모두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조건 맞추기니까 이렇게는 들어가겠죠. 일단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넷, 다섯, 여섯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한 칸을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미스터, 보스톡. 여기 이제, 미스터, 이제, 우드. 그리고 미스터, 케니. 그리고 여기, 미세스 크라우트. 그리고 여기, 미스 알렉스. 그리고 여기 미스 어윈 있죠, 윈. 그 여기 따른 이제 직업을 보면, 그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장. 여기 부사장. 그리고 재무. 여기 편집 책임자. 여기 북 디자이너. 그리고 유통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난이도가 굉장한 난이도의 문제야.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풀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사숙고 그리고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사장은 사장의 손자이다 그러니까 부사장은 손자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 모두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겠죠. 물론 이제 세 사람 모두 손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재무는 편집 책임자의 사위이다. 그러니까 이 재무는 사위가 되기 때문이지 이건 여자 될 수 없죠. 모두 남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톡은 총각이다. 그러니까 보스톡은 총각이죠. 총각이니까 이 사장이 될 수 없죠. 왜? 사장은
사장은요, 그지? 부사장이 사장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수톡은 총각이라면 사장, 손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사장은 사장의 손자이다. 그리고 여기 재무는 편집 책임자의 사위죠. 재무가 편집 책임자의 사위니까 편집 책임자가 안 되는 거야. 편집 책임자가 될 수 없어. 편집 책임자는 사위를 둬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우두는 22살이다. 그러니까 우두도 사장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편집 책임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북 디자이너는 여자애죠. 이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북 디자이너는, 그지? 이게 다 안 돼야 됩니다. 남자들은 안 돼야 돼. 여자 중에서 나와야 돼. 자, 일단 우리가 얼뜻 보면 이건데,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은 조건이 들어가야죠. 이거하고 더 많은 조건을 찾아서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정도를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부사장은 사장의 손자이다. 자, 부사장은 사장의 손자이다.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부사장은 남자야 되니까 이것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는 편집 책임자의 사위다. 요 편집 책임자의 사위다. 그러니까 사위라는 것은 이 사람은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수톡은 총각이다 그러니까 보수톡은 그죠. 이것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재무가 될 수 없어. 그죠? 재무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우두는 22살이니까 우두는 여기서 보면 22살이라 했죠. 그러니까 22살이라고 이제 22전에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두는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알렉스는 북 디자이너와 이복 자매니까 아까 알렉스는 그지 북 디자이너가 아닌 거죠. 이것까지 북 디자이너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야. 그리고 이복 자매니까 그지 알렉스랑 북 디자이너 서로 여자야. 알렉스랑 북 디자이너 서로 여자인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천상자 알렉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장도 안 되고 미스니까 사장도 안 되고 얘는 바로 사장은 얘도 될 수 없는 거죠. 둘 다 될 수 없는 거야. 미스니까 사장은 손자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특히 이 북 디자이너는 유통이 바로 알렉스와 어윈이 돼줘야 돼요. 아까 편집 책임자는 결혼한 사람이잖아. 사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상 어윈이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좀 해야겠네요. 여기 보면 케인이 사장의 친구죠. 그러니까 케인은 사장이 아니야. 케인이 사장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크라우트가 사장이 되는 거야. 크라우트가 사장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XXX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지? XX가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윈이 이제 북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북 디자이너와 알렉스는 이복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알렉스가 이제 결국 여기는 사위를 갖고 있어야 될 테니까 미스는 사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지? 바로 이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겠네. 그지? 이것도 모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5니까 여기가 XX, 이게 모두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이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보수톡이 이제 부사장이 되는 거죠. 부사장이니까 이게 X가 되는 거고 바로 우두가 재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케니가 이제 편집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렵네요. 보다시피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트와 케니의 바로 이제 직책은 아까 보다시피 클라우트는 이제 사장이고 케니는 여기 이제 편집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편집 책임자 이렇게. 그래서 6번에 1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6번은 유통 담당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유통 담당자는 여기서 보다시피 알렉스죠. 두 번째. 유통 담당자는 알렉스, 알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이 되죠. 알렉스로.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이 이제 느껴봤듯이 이제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나이도 그렇고 어떤 이 앞에 직위도 그렇고 남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문제는 이제 조금 쉽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조금 이제 앞의 내용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아요. 다음 5명의 직장인 A, B, C, D가 자가용을 갖고 출근한다. 이들의 차종은 이제 소나타, 제네시스, SM5, 아반떼, 산타페이다. 10분, 20분, 50분, 1시간, 20분, 1시간 40분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각각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데,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 A, B, C, D, E가 있다. 이렇게 5명이 있는 겁니다. 5명이. 그럼 여기에 따른 이제 이 차종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 차종과 시간이 들어가요. 차종과 시간을 뭐 좀 반대로 해볼까요? 뭐 상관없습니다는. 근데 이거는 조건 맞추기지만 이렇게 조건이 3개이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정확히 아까처럼 2차원 공간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변수가 3개잖아. 변수가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시간과 그리고 여기 차종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 놓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C와 E 운전 시간을 더하면 2시간이 된다. C 플러스 E 운전 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120분이 되는 거죠. 120분. 이게 10분, 20분, 50분하고 1시간 20분인데 1시간 20분 이건 80분이고 1시간 40분 이것은 100분이잖아요. 100분. 이렇게 나왔을 때 C와 E가 120분이라면 120분이 나오는 거는 그죠? 이게 이것뿐이 없어. 이거와 이거 120분. 맞죠? 120분이다. E는 C의 5배 긴 기간이다. 그러니까 E는 5에 5 곱하기 이제 C라는 거죠. 이 5배 차이 나는 것은 요거랑 10분, 50분과 다음에 20분, 100분이 있습니다. 20분, 100분 이렇게 C와 E. 근데 여기 2가 나오잖아. C도 나오고 C도 나오죠. 그러니까 C가 결국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될 테니까 C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C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20분이 될 것 같아요. 20분. C가 20분. 이렇게. C가 20분이니까 2가 5배니까 5이 그죠? 5배니까 5이 10, 100분이 되는 거죠. 100분. 100분. 이거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갖고 풀면 연립방식 풀어도 되겠네. E와 C는 운전 시간을 더하면 2시간이 되고 이게 5배다니까 20분 100분이죠. 그러니까 20분 100분이 들어갔어. 그래서 소나타는 C 운전 시간의 절반이고, 그러니까 소나타는 C 운전 시간이 절반이라니까 바로 이 소나타는 C가 C 운전 시간의 절반이죠. C는 20분이니까 소나타는 이것은 10분이 될 겁니다. 10분. 소나타는 10분. 그리고 B는 A보다 5배 더 걸린다. 이 5배 걸리는 건 아까 20분과 100분도 있었지만 여기 10분과 50분이 있잖아. 그래서 B는 A보다 5배 걸린다 그러면 A가 10분이고 B가 50분이 될 겁니다. 50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나타는 C 운전사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소나타는 그래서 10분이죠. 이건 이제 소나타가 될 겁니다. 소나타가 이렇게 나올 거야. 소나타. 그리고 이제 계속 들어가면 E는 제네시스를 운전하는 것보다 2배 걸린다. 자, E는 제네시스 운전하는 것보다 2배 걸린다. E는 제네시스 운전하는 것보다 2배 걸린다. 이것뿐이 없죠. 그리고 아까 이제 나오지 않는 시간이 하나뿐이 없었잖아. 나오지 않는 시간은 이제 하나가 이제 80분이죠. 여기 이제 80분이 될 겁니다. 5가지니까. 그리고 여기 E는 제네시스 운전하는 것보다 2배 걸린다니까 여기서 2배 걸리는 것은 요게 이제 2배고 요게 2배인데 이건 2배가 걸리는 거. 여기도 나오고 2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E는 그러니까 이건 이 제네시스가 아니니까 요게 2배지만 요게 이제 제네시스가 될 겁니다. 제네시스 이렇게. 그리고 SM5를 운전하는 사람은 D 운전하는 사람의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요게 4분의 1이니까 이거죠. 이게 바로 SM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제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것은 다음 중 시간을 연결한 것 중 맞는 것은 그래서 지금 A가 소나타 10분, A 소나타 10분이죠. 이게 맞죠.
B는 이제 제네시스고 이제 이게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틀려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운전사가 운전하는 기종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조건을 하나 찾아내서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것, DY를 결정하는 것, 어떤 시간을 결정하는 것만 구하면 될 겁니다. 그걸 찾아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보기가 이제 안 나왔는데 찾아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하나 해보세요. A 운전 시간이 20분이다. 이건 뭐 틀려 있죠. 그래서 A는 1번 틀렸고, 산타페로 운전하는 시간이 가장 짧다. 아니죠. 산타페, 소나타니까 이 조건 자체가 틀렸어. 아반떼로 운전하는 시간이 가장 길다. 이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반떼가 될 겁니다. 가장 길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이가 운전한 것은 이제 아반떼가 가장 기니까 바로 이제 3번이 이제 조건이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확정이 되는 거죠. 아반떼하고 이제 나머지 기종이 차종이 들어가면 되니까 산타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반떼가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2가. 자, 이런 식의 문제야.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조건이 이제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 이름과 시간과 차종. 아까처럼 두 가지 변수가 두 개라면 아까 평면사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조건이 세 개라면 평면사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면서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이건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이제 8번이에요, 8번. 이 8번도 보면 이제 이것이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8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어렵게 볼 수 있어요. 잠깐 따져보면 이래요. 다음 성이 다른 세 명의 축구 선수 김씨, 고씨, 예씨 그리고 서준, 준수, 태원이 있다. 이들의 포지션 각각 골키퍼, 풀백, 라이트윙이고 나이가 이렇다. 조건이 그지 이게 성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포지션도 나오고 나이도 나오잖아. 나이도 네 가지는 나와. 그래서 네 가지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아까처럼 그런 식의 표로 작성하지 못하고 천상 작성하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뭐부터 앞에 표를 할까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책처럼 한다면 이게 성으로 하고 이것이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이를 하고 나이 포지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맨 처음에 하나는 결정하죠. 김씨 여기에 예씨 그 다음에 고씨 이렇게 하나는 결정하죠. 나머지를 이걸 채워놓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럽니다. 이게 여기 골키퍼가 있죠. 골키퍼는 고씨도 아니고 서준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풀백 포지션은 여기도 여기 서준이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준이는 누군지 모르지만 성이 누군지 모르지만 골키퍼랑 풀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시에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좀 이제 집요함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여기 고시성은 서준이가 아니죠. 여기 고시성과 서준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태원이는 여기서 보면 그지 어떤 김성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 서준이가 김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준이가 고시성도 아니고 김성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서준이는 얘가 이제 예시성이 되는 겁니다. 예시성. 얘가 서준이야, 서준. 응? 자, 알겠습니까? 이 주어진 이 앞에 포지션보다는 이 뒤에 거를 갖고 좀 움직여줘야 돼. 자, 골키퍼는 고시성을 가진 선수보다 어리고 서준이보다 어리다니까 나이가 많다니까 고시와 서준이는 다르고 김씨와 서준이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씨가 이것이 서준이라는 얘기야. 서준. 여기 서준이가 나오면 여기 서준이는 여기서 골키퍼도 풀백도 아니죠. 골키퍼는 얘보다 서준이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골키퍼도 풀백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준이는 얘가 이제 라이트 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 윙.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돼. 결정적인 것은 이제 본다면 태원이는 김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원이 김성이 아니니까 자, 이름은 이제 여기 서준, 준수, 태원이기 때문에 태원이가 김성이 아니라면 이제 고시성이 이것이 태원이어야 될 겁니다. 김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는 이제 준수가 되는 거예요. 준수. 이렇게. 여기 골키퍼 이제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얘가 이제 준수가 골키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태원이 여기가 얘가 이거지? 풀백이 되겠죠. 풀백. 그리고 고시성 골키퍼는 이제 얘가 김준수가 고시성을 가진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고 서준이보다 나이가 많다니까 태원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고 22살, 얘가 20살, 얘가 19살이 되는 거. 자, 그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올바르게 짝재진 걸 본다면 여기 김씨, 그지? 준수, 20세 골키퍼가 이게 이제 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이렇게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경우, 네 가지를 분리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그런 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이런 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9번인데 조건 맞추기는 우리가 문제가 중요해서 거의 다 보려고 그래요. 9번, 10번까지는 보려고. 10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10번만 생략하고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니다. 9번. 자, 9번을 보시면 이제 S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교무처장의 보직은 매년 인문대, 경상대 그리고 법대 교수로 선임되었다. 이게 이제 조건이 어려운데 2008년과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대해서 동일한 대학의 대학 교수 보직이 선임은 한 차례도 없었다. 동일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참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다 틀리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칸이 만들어지죠. 여기가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이제 2008년이 되겠죠. 이렇게 2008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인문대 어떤 총장 이렇게 해야죠. 총장 이렇게 부총장 그리고 교무처장 교무처장인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뭐냐면 이런 경우죠. 여기 인문대 경상대 법대 그러니까 인문 경상 법대 우리가 이 경우가 이렇게 인문 법대 경상 이렇게 이런 경우 따지면 이제 이렇게 여기 경상 그리고 인문 법대 여기 경상 법대 인문 그 다음에 이제 인문 2개 경상 2개니까 여기 그 다음에 법대 인문 경상 여기 법대 인문 경상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모두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이게 경우가 6가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것이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문 경상 법대가 들어갔다면 그냥 똑같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조건을 우리가 많이 이제 혼동을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지금 얘기합니다. 동일한 경우에 출신대학교의 보직 선임은 한 차례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어갔다면 이거랑 똑같은 경우는 또 없다는 거야. 이것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맞춰야 될 텐데 처음 해보세요. 반드시 인문대, 경상대, 법대에 한 명씩 선임된다. 그지?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된다. 짝수의 부총장은 모두 인문대 교수다. 짝수의 부총장 여기 인문이죠, 인문. 여기가 인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인문. 그러니까 지금 인문이 들어간 경우가 이거니까 여기는 이제 법대 경상 법대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 총장이 법대 교수가 2번 있었으나 연속되지 않는다. 총장이 법대 교수가 2번 있으나 연속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조건에서 지금 이거 6개를 적당히 우리가 똑같은 경우가 없도록 적당히 배치를 해야 돼.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게 동일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법대면 여기가 경상해야 되고 여기 이제 경상이면 여기가 법대야죠. 이렇게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이거랑 달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총장이 법대인 경우가 2번 있으나 연도는 연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될 수분이 없어요. 그지? 연속될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아까 2가지 중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를 지워야 돼요. 자, 그 조건이 가장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럼 천상 뭐가 되죠? 이것이 법대야 돼, 법대. 그리고 여기 경상, 여기 경상이고 여기가 법대야 됩니다, 법대 이렇게. 이래야지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다른 경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법대와 연속이 안 되니까 여기가 법대가 되줘야 돼, 법대. 근데 법대로 시작되는 경우는 이렇게 인문경상, 인문경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이것은 반대로 경상인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된 거고 이거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된 것이 이제 여기가 경상인문 법대에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세 가지뿐이 안 남았는데 여기 들어갔은 경우는 이왕 주어진 조건으로서는 이것이 뭐가 들어갈지 몰라. 단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지, 그지?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일단 문제를 보면 다음 중 2005년 부총장은 누구냐? 자, 2005년 부총장 이제 경상대죠. 경상대가 여기 경상대잖아. 그래서 이걸 1번은 맞힌 거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 2007 그다음 문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다음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2005년과 2007년도 교무처장이 같다. 자, 2005년도, 2007년도 교무처장, 2005년도랑 2007년도 교무처장이 같다 그러면 여기가 인문이 되는 거죠. 인문. 그럼 아까 남은 것 중에서 여기가 인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문이면 이건 뭐가 돼? 이것은 그러니까 경상과 그지? 법대에 대줘야 됩니다. 법대. 여기 인문이라면 요거랑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상법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중 추가되는 경우 총장은 이제 이게 또 경상대가 되네요. 둘 다 경상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이제 특히 여기서 동일한 경우에 출신 대학 교수의 보직은 선임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걸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조건 맞추기의 하나의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조건 맞추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하나 볼까 합니다. 그건 이제 이거 11번 문제인데, 자, 11번 문제 보면 이제 재미난 미팅을 하죠. 여동생이 한 명씩 있는 A, B, C, D 5명의 청년이 이 5명의 청년과 가까이 여동생을 합한 10명이 다음 조건하에 단체 미팅을 한다. 그래서 5명의 커플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거 이제 어떤 청년으로 하고 청년 그리고 여기 여동생을 합쳐요. 여동생. 여동생 이렇게 뭐 A, B, C, D, E로 하고 청년을 이렇게 스몰 A, B, C, D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미팅에 참가한 청년은 자신의 여동생과 커플이 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지 뭐 그렇게 여동생과 커플 되려고 미팅 나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보면 이것은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 근데 이거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서로의 여동생이 커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 A와 E가 됐다면 이렇게 E와 A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예. 그래놓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팅 결과를 본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A의 상대는 B의 여동생도 D의 여동생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A, B, C, D를 제가 대문자, 소문자를 좀 혼동스럽게 나왔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로 A, B, C, D라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청년이고 이것이 여동생이다. 청년, 여동생을 바꿔도 상관없는 거고 단 일관성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죠? 여기 청년이 A이기 때문에 A의 상대는 B 여동생도 아니고, 자, A의 상대는 B 여동생도 아니고 D 여동생도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갔어요. B의 상대는 C도 D도 아니다. B는 얘도 C도 D도 아니다. B의 여동 상대는 C는 B도 E도 아니다. C는 B도 E도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는 E가 아니다. D는 E가 아니다. 이렇게. 자, E는 A도 D도 아니다. E는 A도 D도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D도 아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것은 이제 천상 남는 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뭐 이것뿐이 안 남죠. C와 E. 그러면 이것이 0이니까 이것이 X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더 이상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잠시 생각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일단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 아까 이거 두 사람이 서로의 여동생 커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C와 D가 됐다면 이게 D와 C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들어가요. 그래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게 문제 있는 거야. 그래도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확정되는 걸 가정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건데 이 문제가요. 일종의 우리가 귀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여러 번 이용할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둘 중에 하나가 O고 하나가 X겠죠. 하나가 O고 X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O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 O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이 X가 될 겁니다. X. 이렇게. 자, 이 파란 겁니다. 그럼 여기가 O니까 얘가 X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O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것이 모두 X인가?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O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O가 되겠죠. 일단 이걸 본다면 우리가 아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기가 B와 C, A와 B가 요것이 서로 여동생이 아니야 돼. 여기 D와 B 이것도 아니죠. 아까 이건 아니었고 요거 E와 C가 여기 있다면 이것도 아니야. 자, 이것은 A와 E. 그럼 이것 아니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B의 여동생의 상대는 이제 여기서 의하면 이제 자, 뭐죠? B의 여동생의 상대가 전체는 여동생이죠. B 여동생의 것은 바로 D가 될 겁니다.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D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제 뭘 가져왔냐면 요걸 가져간 거죠. 요걸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요거 파란 걸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파란 걸 지우고 요거 파란 건 이거 나중에 만들어진 거잖아. 자, 만약 아까 여기를 5라고 했는데 이걸 5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라 그러면 이게 X 되겠죠? 그럼 이것이 X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5가 되겠죠? 자, X가 되고 이게 5가 되고 여기 X가 되고 이게 5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것도 이제 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이제 잘 보면 이것은 여기 이제 B와 E가 됐죠. B와 E. 근데 여기도 B와 E가 됐잖아요. 그지? B와 E. 이게 서로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칭. 그러니까 B와 E. 여기도 B와 E. 서로 여동생이 됐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아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되면 두 가지 모두 되면 답은 알 수 없다 답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넣은 경우.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안 되면 우리가 귀루법이라는 거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말은 여러분이 흔히 말해서 이제 이 1부터 9까지 맞히는 우리가 게임은 스쿠도라는 게임이죠. 스쿠도. 이거 있잖아요. 그지? 1부터 9까지 맞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1 아니면 이제 5가 들어가는데 1을 집어와서 해봐서, 그지? 다른 것과 이제 모순 생기면 1이 아닐 거고 5일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귀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이게 거짓 진술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은 이제 분명히 이제 D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는 것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바로 조건 맞추기가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 맞추기는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 이제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있고 변별기는 거짓 진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수고했어요.